저희가 지난 3화에서 KF-21에 탑재된 이 A사 레이더가 무장 체계의 핵심이라는 걸 입증을 했는데요. 그 A사 레이더는 과거의 우리 레이더와 좀 어떻게 달라졌나요? 우선 1,000개 이상의 송수신 처리장치 모듈을 안테나에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식 레이더보다 더 멀리 보고 더 빨리 탐지할 뿐만 아니라 추적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식 레이더보다 빨리 적을 봐서 빨리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오징어 게임에 영희라고 하는 인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A사 레이더는 영희가 직접 몸을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그대로 탐지하는 게 아니라 눈동자를 돌리면서 기계식 레이더가 움직이는 것보다 몇천 배 이상 빠르게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표적을 탐지하고 있는 상황에 공중에서 나타나 있는 표적들은 다시 또 볼 수 있고 또 다시 이 표적들을 추적해 나갈 수 있는 동시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레이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직접 개발하신 분이 나오셨으니까 더 또 저희가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사 레이더는 모든 레이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현재 A사 레이더를 적용한 많은 무기 체계의 레이더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LSM이라든지 KDX 같은 그런 무기 체계에도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 쓰던 오래된 무기 체계를 개조하거나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려고 할 때는 모두 A사 레이더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기 체계와 어떤 장비 간의 탑재는 이제 인터페이스 문제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 KF-21과 A사 레이더 간의 어떤 결합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과정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A사 레이더는 KF-21과는 완전 찰떡궁합이었습니다. 저희가 A사 레이더를 개발하면서 가장 걱정을 했었던 게 정말 KF-21에 장착을 했을 때 이 A사 레이더가 연동이 될 수 있을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였었는데 KF-21에 A사 레이더를 장착하여 연동을 확인하는 그 순간 한 번에 신호가 뚫려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지상에서 실험실에서 충분히 시험을 거쳐서 실제 KF-21이 모사된 시뮬레이터에서 A사 레이더를 연동을 시켜서 연결관계를 확인을 끝마치고 그 이후에 또다시 루프랩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루프랩에서 실제 그 공중에 떠다니는 민간 항공기라든지 기계 표적들을 추적하고 탐지하는 시험을 충분히 해보고요. 실제 KF-21에 장착을 해서 A사 레이더의 기능, 성능을 한 번에 붙였다는 건 사실은 저희도 놀라움이고 저희 엔지니어의 자랑이고 특히나 그걸 옆에서 지켜봤었던 한국항공의 엔지니어나 조종사들도 사실 깜짝 놀라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KF-21 그 CJ기 조종사가 직접 출연을 하셨거든요. 현재 KF-21 비행시험을 수행하는 개발시험 비행 조종사 전승현 소령입니다. A사 레이더에 대한 소감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전소령이 했던 얘기 포함해서 저희 A사 레이더가 장착된 KF-21을 시험한 조종사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잡히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 시험을 통해서 생각보다 저 멀리에 있는 표적을 잡아내네 라는 의미였고요. A사 겁나 편하네. 이건 저희들한테 사실은 감동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그 과정을 보면서 가슴을 졸였다가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아마 하늘을 쳐다보면서 조용히 웃기도 했지 않았을까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명품 무기라고 하는데요. 이 명품이라고 하는 수식어는 사용자, 그 유저가 사실 명품 무기를 판단하는데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험 조종사의 평가는 아마 우리 개발자분들께도 큰 보람을 느끼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태 팀장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동안에 사실 개발이 시작되고 한 7년 정도 시간 동안 부담, 불안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것들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순간이 되어서 되게 기뻤던 것 같고요. 저희 연구원들도 많이 하는 얘기는 실제 전투기에 장착을 해서 시험한 데이터를 얻게 되니 너무 좋다. 왜냐하면 그걸 앞으로 계속 분석해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정도의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을까요? 코로나의 초기 시기에 저희들은 비행시험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넘어가는 과정, 남아공 넘어가는 과정 중간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먼저 들어가 있던 저희 연구원들은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에서 계속 시험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뉴스 언론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도 불행히도 뉴스에 나오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두려움도 많았고 그리고 이 비행시험이라고 하는 게 하늘이 도와야 되듯이 날씨도 좋아야 되고 비행 환경도 돼야 되고 비행기도 그리고 표적기도 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잘 안 맞춰지면 결국 저희들은 시험하는 시기를 새벽 일찍 아니면 밤늦게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6시에 비행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 연구원들은 새벽 1시나 2시쯤 일어나서 비행기 뜨기 전에 한 3시간 정도 전에 점검을 하고 엔진을 켜서 레이더에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신호를 체크한 다음에 그게 다 마치면 다시 연구원들이 비행을 하기 위한 출발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고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식사를 그리고 잠을 모자라게 한다는 부분들, 가족과 떨어지는 건 사실은 뭐 말도 아니었고요. 그럼 성능 시험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건가요? 그 두 페이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한 페이지는 끝났고 그게 끝난 거로 인해서 저희가 잠정 그 전투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이고요. 추가적으로는 더 검증이 그 26년도까지 진행되어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FA50이 이제 말레이시아와 폴란드에 이제 수출이 되잖아요. 레이션사의 팬텀 스트라이커 A사 레이더를 탑재한다고 해요. 외국에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레이더를 못 다는 이유가 뭔지. 할 수 있는 거하고 할 수 있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다선의 입장에서는 A사 레이더만 보는 게 아니라 A사 레이더와 연결되는 무장도 봐야 될 테고, A사 레이더는 결국 저희 레이더의 신호를 미션 컴퓨터인 임무 컴퓨터에다 주면 그 임무 컴퓨터를 외국에다가 수출하는 허락을 해주는 기관 쪽에서 EL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테고요. 저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걸 가져다 쓰는 국가에서는 모든 걸 다 충족하는 것을 찾다 보니 결국 폴란드나 말레이시아에서는 팬텀 스트라이크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요. 네, 관련해서 조금 더 매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MBC 경남 유튜브 채널 MU에 많은 댓글들이 달리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미국이 그 FA50에 암남 통합 허가를 안 내주는데 A사 레이더 과연 수출이 가능하냐, 내수용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제 암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상 어느 나라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미국에서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연동할 수 있는 ICD를 오픈 안 해주기 때문에 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수출 대상국에서 암남과의 연동을 요구하면 국산 레이더를 꼽을 수 없는 거는 거의 확실한 이야기이고요. 그러면은 수출도 못하는 장비를 왜 개발했냐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A사 레이더는 KF-21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서 이제 수출이 되어 나갈 때 같이 꼽혀서 나가는 게 제일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근데 그것만 이제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하는 추가적인 시도가 올해 그 파리 에어쇼에서 그 나왔던 그 계약이 아마 기사에도 났었는데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하고 그 공동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해외에서 레이더를 개발할 때 거기 저희가 공동 개발 형태로 들어가서 그 레이더가 수출이 되는 것이 그 저희가 이제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걸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계속 그 지속되어서 더 발전되다 보면은 저희 레이더가 단품으로 수출할 수 있는 날도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유럽의 레오나르도사 만든 경공격기에 우리 국산 A사 레이더가 탑재되고 우리 국산 F-50 전투기에 미국제 레이션의 A사 레이더 탑재돼가지고 이 전투기가 해외 시장에 또 경쟁을 벌일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그 즉답을 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답을 원하는 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A사 레이더 입장에서는 예. A사를 가져다 쓰는 쪽을 응원하고 싶은데 FA50도 한국산이고 A사 레이더도 한국산이면 둘 다 응원하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랑 똑같습니다. 예. 공군에서 운영하는 F-50 전투기도 지금 그 A사 레이더 탑재하기 오르면서 세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공군의 어떤 개량 사업도 빨리 진행하면 F-50 전투기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A사 레이더 국산으로 해서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내밀지 않을까. 신종호 위원님 포함해서 밀톡에서 조금 더 그쪽에 힘을 실어 주시고 FA50 PIP 쪽으로 뭐 소요가 제기되게끔 만들어만 주시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팬텀 스트라이크를 F-50에 적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기상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KF-21 A사 레이더가 개발이 완료된 상태면 훨씬 더 가능성은 높았을 거기는 하거든요. 근데 시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성공적으로 개발돼 가고 있다 그러니까 수출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조바심을 많이 내시는 거는 사실인데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올 거고, FA50 같은 경우도 수출 대상국에 따라서
레이더나 다른 항전 장비들도 그때그때 다른 모델들을 적용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산화된 레이더를 뽑아서 수출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MU 댓글 또 하나의 또 매운 질문이 있어서 이것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자, 팬텀 스트라이크는 공랭식이고 우리 국산 A사 레이더는 순행식이다. 그래서 FA50에 장착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듈을 작게 줄여서 넣으면은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에 대비해서 저희가 사실은 분석도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공냉식과 순행식 냉각을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 안테나에는 송수신 모듈 안의 소자가 있습니다. 증폭 소자라고 하는 이 소자가 온도가 어느 온도 이상 올라가면 이 소자가 결국 고장이 나게 되어 있는데 KF21 A사 레이더 같은 경우는 냉각식을 쓰는 이유가 발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결국 멀리 봐야 되고 멀리 봄으로써 열이 많이 나니까 액체를 통해서 냉각을 시켜주는데 FA50은 KF21에 대비해서 안테나 사이즈가 충분히 줄어들어서 그 안테나 사이즈에 들어가는 송수신 모듈이라면 예측해보니 공냉식도 충분히 냉각이 되는구나. 국방과학연구소 입장에서도 공냉식의 방식이면 가능하게끔 설계도 되고 나중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커질 그 FA50의 안테나가 된다 그러면 공냉식, 순냉식을 뭐 같이 서로 번갈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기업에서 이 공냉식 냉각 방법도 개발했다는 기사를 제가 접했거든요. 개발했다는 거랑 개발한 거를 실제로 달아서 그걸 비행 시험을 마친 다음에 전력화하는 거랑 다른 개념입니다. R&D 개념에서 트라이얼 에러 개념으로 해봤는데 되는 것 같더라. 어쨌든 그 모 업체가 그걸 개발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건 좋은 시도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A사 레이더가 있잖아요. 소재가 최신입니다. 뭐 지라갈륨 소재는 기본이고요. 뭐 지라갈륨이라는 소재는 정말 그 냉각을 이제 그 반도체 열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미국의 레이션사의 팬텀 스트라이크도 지라갈륨 소재를 써요. 그리고 뭐 설명 너무 잘해 주셨는데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소자가 많으면 또 좋잖아요. 근데 어차피 FA50의 그 노즈 레이더가 타전분이 작기 때문에 레이션사나 우리 하나 시스템의 A사 레이더나 소자를 다 줄일 수밖에 없어요, 사이즈를. 근데 제가 과거 용인연구소 가서 이제 우리나라 그 모듈 개발사를 봤는데 처음에 모듈이 엄청 크더라고요. 막 이만한 뭐 필통 같이 되는 봤는데, 네, 벽돌 그죠. 벽돌 사이즈인데 그 정말 나중에 요만하게 지우개처럼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술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좀 발전했구나. 저희 회사에 오셔서 보셨다는 그 TRM의 변천사에 제일 끝에 있었던 KF21에 적용된 TRM 그 다음 모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능은 더 좋아지고 사이즈는 줄어들고 그리고 더 멀리 볼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개발은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데요. 이 레이시온사의 레이더는 팬텀 스트라이크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럼 국산 A사 레이더의 이름이 또 따로 있나요? 별도로 고유 명칭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나름의 고유 명칭을 붙이는 게 국방과학연구소가 2000년도 전에는 일단 주도적으로 시도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각 소요군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명칭을 붙이기도 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공모라든지 저희 A사도 붙이고 싶었는데 이제 그 당시 정부와 여러 가지 소유군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KF21은 보라매를 붙이자. 그렇지만 A사 레이더는 이 명칭 자체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결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형 A사니까 K사라고 부르시죠. 그걸 만들어 주십시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는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 A사 레이더 기술은 이 전투기뿐만이 아니라 최신의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 3 그 함정에도 탑재가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전투기용과 함정용이 좀 많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A사 레이더라는 그 이름은 그 안테나가 빔을 조향하는 방식에 대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지상, 해상, 항공 모두 동일하게 A사 레이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함정용과 항공기 탑재용은 기본적으로 관심사가 다릅니다. 내가 잡아야 되는 표적의 종류가 다르고 그 여러 가지 요구가 다릅니다. 커다란 함정 같은 경우는 레이더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건물만하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초점이 약간 다르다가 보니까 거기 사용되는 기술이나 알고리즘 같은 거는 약간 다르고 A사 방식의 안테나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같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레이더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 레이더를 피하는 기술도 발전이 될 텐데
어떻습니까? A사 레이더는 어떻게든 탐지해서 추적을 해서 파일을 하려고 한 목적이 있고, 전투기 같은 경우는 A사 레이더를 피해서 숨어서 도망 다니려고 하는 스텔스 기능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데, A사 레이더와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투기는 끝없는 창과 방패의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사 레이더에 발사하는 이제 주파수를 적이 탐지를 못하게 만드니까 당연히 그 스텔스 성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A사 레이더를 우리가 제밍하려고 또 주파수대를 공격하면 이 A사 레이더가 주파수대를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라고 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것처럼 A사 레이더가 그냥 단순한 기계식 레이더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5만 가지 기능이 다 있는 800 미인의 레이더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그걸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국산을 했고 해외 수출까지 하게 된 거죠.